오늘 튜토리얼을 이제 진행하게 된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통합과정 김청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온 지역까지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오늘 진행되는 튜토리얼은 이제 모든 튜토리얼 중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좀 CDM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이나 기존에 좀 다루셨던 분들은 너무 좀 쉽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그 튜토리얼의 포커스는 좀 처음 온 사람들한테 좀 어떤 감을 잡게 해주자. 그리고 또 CDM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기존에 이제 미국 오디시 심포지움 같은 데서 진행되는 튜토리얼들을 대부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저희 연구실이나 또 한국 오디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좀 다양하게 편성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반부터 너무 이제 빡세게 달리면은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이제 좀 쉬엄쉬엄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실습 과정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SQL 실습이 원래는 메인인 튜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포지움에서는 SQL을 거의 메인으로 하루 종일 하는 튜토리얼이긴 한데,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 튜토리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사실상 많은 분들이 SQL을 다룰 일이 많이 없고, SQL 잘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잘하시고, 이래서 좀 포인트 맞추기가 힘들어서 좀 그러면은 SQL 분량을 조금 줄이고 아틀라스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들어오실 때 개인 교재, 그 다음에 그 교재 안에 삽지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뭐 콘센트랑 팻말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이제 없으시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시면 저희 뒤쪽에 그 이제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교랑 이제 개발팀 지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손 드시면 이제 뒤에서 달려올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시면 이제 손을 드시면 뒤쪽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없이 오늘 튜토리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은 제가 이제 계속 쉬는 시간에 띄워놨었는데요. 혹시나도 늦게 오셔서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와이파이 컨퍼런스 L6나 오디시 코리아 2019-1 이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거 뭐 접속 지금 당장은 이제 첫 1시간은 강의라서 필요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이제 순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빡빡합니다, 사실은. 네,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오디시와 그 다음에 용어 보캐블러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 중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11시부터는 아틀라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틀라스로 컨셉 찾는 법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SQL 실습이 있어서 세팅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중간에 점심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SQL 실습 잠깐 하고, 그다음에 CDM 설명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응용 버전으로 이제 좀 프리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것들 컨텐츠 다양하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총 오늘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북오브 오디시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오디시 그 커뮤니티에서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문 책이 이제 북오브 오디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파트 1,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거의 대부분 다룰 예정이고,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이렇게 무료로 풀려 있고요. 그 미국 심포지움 때 이제 책이 발간되고, 또 한국 오디시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번역을 이제 3개월 만에 다 끝내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이제 본 심포지움에 오시면 이제 오디세이 바이블이라는 이름의 책자를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35,000원인데 저희가 이제 특가로 3만원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제 많은 분들 사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좀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낮은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목 오디시가 뭔가.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CDM을 접하시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처음부터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오디시가 단체 이름인 것 같은데 오목 CDM이라고 하는데 오디시 CDM은 아니고 오디시 보카블러리는 뭐고 오목 보카블러리는 뭐고 막 이렇게 뒤섞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막 뭐 오목이 커뮤니티 이름인 줄 알고 그다음에 뭐 오디시 CDM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혼동을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 이것을 알고 가시면 이 챕터에서 많은 임무 그 목표는 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FDA가 이제 한 법령을 발의를 하면서 자꾸 이제 약물에 대해서 뭔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약물이 이제 그 허가를 했다가 시판 후에 이제 철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FDA에서 법령 발의를 통해서 그러면 2010년 7월까지 이게 2007년에 발의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 7월까지 2,500만 명의 환자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좀 대규모하게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2012년까지 10억 명의 환자의 정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정부가 혼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제 FDA와 어떤 제약회사, 뭐 병원 이런 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게 오목입니다. 그래서 오목은 이제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 Partne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 Partnership인데 관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의학적 결과를 볼 건데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정부와 이제 인더스트리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환자 정보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목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발견하게 된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너무나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데이터가 너무 다르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청구 자료 같은 경우 그리고 EMR 자료 같은 경우 또 어떤 자료가 어떤 약국 자료 이런 거 같은 경우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서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분석을 할 때 그 분석 방법에 따라 또 어려움이 있더라. 이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이어스 없이 이것들을 해결해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목 프로젝트는 이제 대규모의 환자 정보를 분석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이 났지만 이제 그것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이제 좀 콜롬비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디시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보자. 대규모 환자 정보를 분석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근거를 이렇게 도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디시라는 조직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또 오디시는 이제 비록 의학 연구자, 임상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직종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대규모 임상 관찰 연구를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총 21개국 이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합치면 총 이제 114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심포지움 할 때 본 거고요. 그래서 오디시는 다음 오른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표준화, 구조의 표준화뿐만이 아니라 또 의미의 표준화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료기기, 약물 이런 것들의 안전감시, 효과 비교,
환자 수준의 위험도 예측, 그리고 환자 데이터의 어떤 특성화 부분, 그리고 질 개선 및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DB가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뭔가 구조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분석 코드를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조를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CDM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몹 자체에서 CDM을 도입을 해서 이름이 오몹 CDM으로 된 거고 그게 이제 버전이 1부터 지금 6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DM이라는 말은 사실 꼭 오몹 CDM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의 CDM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건 오몹 CDM, 이런 오몹 CDM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리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뭐 병원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공단 청구 자료나 뭐 심평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써보셨으면은 이제 좀 더 와닿으실 텐데 데이터를 일단 받습니다. 받고 이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SAS나 R이나 월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받은 데이터에 그 데이터에 맞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SAS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내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내가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요청이 와서 뭔가 이제 특성이 다른 데이터가 왔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공단 데이터가 왔어요. 그러면은 구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그 데이터에 맞는 코드를 새로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하면서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지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거의 뭐 몇 배로 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좀 CDM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CDM의 개념은 데이터의 모양을 일단 똑같이 맞춰보자. 데이터의 내용을 똑같이 맞춰보고 그다음에 내용도 최대한 맞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의 구조를 표준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툴을 개발하거나 어떤 분석 코드를 짰을 때 그러면 데이터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데이터를 바꿔 끼워도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된 데이터에 맞는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면 이런 대규모 분석 연구를 할 때 아주 도움이 되겠다. 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오몹 CDM 버전 6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각각이 어떤 테이블이 있고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는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시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얻어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뭐 이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짜로 우리가 그 데이터 안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도출하자라는 게 이제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루고 이걸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으려고 막 아등바등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붙고 뭐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용어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뭐 그 나라의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조직이 오디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디시는 많이 들으시는 단어 이제 journey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여정.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얻는 게 단순히 그냥 작업이 아니고 거의 어떤 여정과 같다. 뭐 하나부터 뭐 10까지 손을 다 써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다 말씀드린 거 없고. 그래서 오디시가 이제 또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또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뭐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파이어 가이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운영하는 방식도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인터넷 뭐 포럼이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특히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얻게 된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공개되기를 또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목과 오디시에 대한 설명 드렸고, 그래서 오목이 뭔가 오디시가 어떤 단체인가라는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어서 이 분위기로 1시간 하면 다 주무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중간중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쉽게 좀 딱 요약을 해주시면, 네. 오목 CDM이라는 거는 그냥 CDM의 이름인 거고, 네. 오디시는 분산 연구망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분산 연구망을 이제 추구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제 단체 이름 오디시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목이라는 게 사실 이전에 이제 프로젝트 단체였다가 그 오디시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은 오목 CDM이라는 용어는 거기서 오목에서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와서 오목 CD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없으시면 보캐블러리로 가겠습니다. 네, 오목 보캐블러리는 이제 CDM 테이블을 설명하기 앞서서 보캐블러리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보캐블러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CDM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커먼 데이터 모델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이 보캐블러리를 기반으로 내용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보캐블러리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컨셉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CDM을 다룰 때 있어서 컨셉이 뭔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초급자의 입장에서 컨셉이 뭔가라는 걸 좀 개념을 빨리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컨셉 아이디가 뭔가, 컨셉 코드가 뭔가, 컨셉 관계가 뭔가, 컨셉 그 상하 관계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셉이 뭔가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컨셉 아이디와 컨셉 코드를 구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튜토리얼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컨셉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컨셉 간에 상하 관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CDM 테이블이고요. 버전 6 테이블이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보카블러리가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시 CDM은 이제 구조도 물론 표준화를 하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좀 내용도 좀 표준화를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체계의 보캐블러리를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진짜 이거랑 같은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캐블러리는 이제 사실 보캐블러리도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용어 체계가 있고 외국에서 쓰는 용어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D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원내 병원도 각각의 원내 코드를 가지고 있을 테고, 흔히 많이들 쓰는 게 뭐 ICD를 쓴다던가, 약물에서 ATC 코드를 쓴다던가,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목 보캐블러리는 그래서 새로운 체계의 어떤 보캐블러리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보캐블러리를 하나의 어떤 구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흡수해서 그 번호를 담아서 거기다 새로운 넘버를 부여하고 그거를 창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뭔가 새로운 용어 체계를 만들지 않아서 좀 수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용어 체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다, 모든 걸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캐블러리를 딱 만들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ICD 코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해서 그 새로운 이제 보캐블러리에 넣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역동적인 이제 보캐블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알아가셔야 할 것은 보캐블러리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캐블러리를 이제 어떤 만드는 원칙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 보시면 스탠다드 컨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어 간의 하이라키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컨셉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컨셉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어 체계 안에서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신방세동이 나오거든요. 신방세동이 나오면 용어 체계 안에서 신방세동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코드가 딱 있고, 그래서 그 신방세동을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코드들이 다 하나의 컨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 개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책에는 해놨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컨셉이라고 이제 저희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이 뭐야?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신방세동이라는 게 컨셉이고 와파리네라는 것도 하나의 컨셉이고, 또 어떤 프로시저 중에서 뭔가 수술 처치 그런 해당하는 것도 이제 각각의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하나하나의 컨셉에다가 이제 그 오모 보캐블러리는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캐블러리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기존의 보캐블러리 상에서 있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코드로 가지고 오고, 그것 이외에 뭔가 새로운 번호를 또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ICD-10 코드라고 합시다. 이게 ICD-10 코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ICD-10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표에다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단 집어넣고 거기다가 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컨셉 ID라고 하는 게 그 각각 컨셉마다 ID를 새로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용어 체계가 달라도 그 번호가 겹치지 않습니다. 유니크한 그 컨셉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컨셉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그렇고 그럼 이렇게 컨셉들을 다 한 테이블에 넣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유니크한 넘버를 부여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 그 컨셉 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성분명과 상품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와파린이라고 하면 그 와파린의 용량까지 붙은 코드는 더 이제 하위에 있을 거고, 세분화된 개념이니까 그런 상하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보캐블러리 이제 컨셉 테이블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컨셉 ID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보캐블러리 체계에서 사용하던 ID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디시에서 새롭게 부여한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용어 체계가 달라도 유니크한 ID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하실 때 뭔가 SQL을 쓰거나 이러실 때 이런 컨셉 ID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셉 네임은 그 컨셉에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휴먼 리더블한 네임, 예를 들어서 이제 컨셉 ID 313217이면 컨셉 네임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모 보캐블러리에서 도메인을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총 한 30가지 정도 도메인을 나눠놓고 이제 이 컨셉이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컨셉은 컨디션이다. 컨디션이라 하면 이제 어떤 진단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컨셉은 컨디션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고, 보캐블러리 ID는 기존의 용어 체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스노메드라는 용어 체계에서 가져온 거다. 그리고 그 스노메드라는 용어 체계 안에서는
클리니컬 파인딩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스탠다드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컨셉이 좀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서로 다른 용어 체계를 다 들여다가 하나의 테이블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연구를 할 때 뭘 쓸 거냐? 어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용을 하자고 약속한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탠다드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좀 정하게 되는데 컨디션에서는 스탠다드를 이제 스노메드로 정하자. 이게 스탠다드라는 게 사실 뭐 하나의 딱 용어 체계만 정하지는 않고요. 도메인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컨디션에서는 이제 스노메드를 주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에서 이 스노메드라는 용어 체계를 스탠다드로 할 거고 이 코드가 이 컨셉에서 스탠다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셉 코드라는 건 이 스노메드 안에서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컨셉 아이디는 313217인데 컨셉 코드는 494360004야. 이러면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컨셉 아이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컨셉 아이디는 그 오모 보캐블러리 내에서 유니크한 아이디고 오디시에서 부여한 아이디다. 컨셉 코드는 각각 원래 가지고 온 용어 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코드고 이것들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쪽에 이제 밸리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는 그 용어 체계 내에서 이 용어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용어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했고 2099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2099로 넣어놓은 거고요. 뭔가 용어가 삭제가 됐다거나 하면은 이제 삭제된 날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nvalid reason은 삭제가 됐으면 D, 업데이트가 됐으면 U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 네. 일치하면 저 아이디를 받는 건가요? 일치하면요? 예를 들면 네. 스노메드를 안 쓰고 다른 목표를 썼으면 네. 313217 내에 하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통치어가 다 313217로 세트로 네, 이 세트입니다.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찾는데 이제 313117은 이제 스노메드에서 가져온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고 이제 뭔가 다른 번호의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습니다. 날짜가 예를 들면 밸리드한 스타트 데이트만 바뀌어도 저 번호 바뀌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 도메인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책에는 없는데 이제 도메인에서 이제 스탠다드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메드가 주로 스탠다드로 저희가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쓰는 게 또 드럭이죠. 그래서 드럭에서는 RxNOM 체계 그리고 RxNOM 익스텐션 체계를 주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나 업저베이션 같은 경우도 스노메드라는 용어 체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브로드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좀 더 파보자 할 건데 컨셉을 좀 찾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이제 OMOP CDM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건데 내가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당뇨에 대한 뭔가 코드를 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ICD나 KCD로 쓸 수 있지만 지금 뭔가 이제 글로벌한 연구를 하고 싶고 각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용어 체계가 다른데 어떤 아이디를 뽑아야 이제 글로벌 연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컨셉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으시다면 이제 SQL 여셔서 이렇게 쿼리문으로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select from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직접 컨셉 아이디를 알아서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테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라는 사이트 이따가 또 오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오디시에서 사용하는 OMOP 보캐블러리에 대한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아테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내가 뭔가 궁금한 거, 내가 코드가 궁금하다 그러면 검색을 하시면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아틀라스에서도 이제 서치 기능을 통해서 그 컨셉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요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셉 아이디는 유니크한 아이디고 컨셉 코드는 각 용어에서 가져온 코드 그대로기 때문에 여러 개가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뭔가 내가 이제 당뇨 코드를 이제 찾아야지 해서 이렇게 찾는데 컨셉 코드 이제 그 원 소스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뭔가 아테나나 아틀라스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SQL에서 검색을 하시면 1001이라는 코드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맞는 게 뭔지를 또 찾고 그거의 컨셉 아이디가 뭔지 또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컨셉 아이디 위주로 서칭을 하시는 게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컨디션, 그 도메인 컨디션에 해당하는 컨셉의 이제 체계도인데요. 그래서 주로 스탠다드로 이제 스노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스노메드가 스탠다드 컨셉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CD-10, 뭐 이제 다른 것, 리드라는 코드도 있고, 뭐 메시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랑 이제 또 스노메드를 이제 다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놨고 거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매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컨셉이라는 것도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컨셉은 뭔가 이제 용어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따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용어 체계 것들 클래시피케이션 가져오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컨디션이랑 드롭 같은 경우에만 좀 클래시피케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거지 아직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ight 컨셉,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진짜로 맞는 컨셉을 찾는 게 중요하다. 보캐블러리 내에서. 그래서 이제 실습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그냥 양식만 보여드릴게요. SQL에서 이제 내가 컨셉 아이디를 직접 알아서 찾을 수 있고 컨셉 코드를 알아서 그것을 타고 컨셉 아이디를 또 찾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컨셉 이름을 안다면 이름 자체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셉 코드나 컨셉 이름 같은 경우는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용어 체계의 것들이 동시에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컨셉 코드를 알고 검색을 할 수 있고 컨셉 릴레이션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 체계를 이제 스탠다드랑 연결시켜 놓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하고 이러한 매핑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번역기처럼 내가 이 코드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의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시 보캐블러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수정이 되고 뭔가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GitHub에 가시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뀌었고 릴리즈가 새로 됐을 때 뭐가 업데이트 됐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com odyssey 들어가셔서 보캐블러리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도 이제 올해는 또 이제 KCD가 이제 그 보캐블러리 내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KCD7 코드를 이제 아테나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라는 홈페이지 가시면 아까 그 어떤 그 오버 보캐블러리 사전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KCD 코드도 검색이 가능하다. 물론 ICD와 유사하긴 하지만 좀 한국 특이적인 게 몇 개 들어있기 때문에 KCD 코드를 새로 올렸고 그것에 대해서 검색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빠른가요? 네.
네, 컨셉에 대한 설명은 뭐 거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드린 것 같고 컨셉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 컨셉 릴레이션십은 이제 그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컨셉과 다른 컨셉 간의 관계를 정의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컨셉과 어떤 다른 컨셉 간의 관계를 우리가 특정 몇 가지로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게 뭐 모든 그 관계들을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뭐 associated finding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subsum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위 개념이다 이런 거고 is는 상위 개념이다 이런 거고 스노메드랑 이거랑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총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 릴레이션십 테이블은 뭔가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뭔가 더 하위 그 서브 그룹을 더 잡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이제 이저랑 subsume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하이라키 부분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컨셉과 컨셉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상하관계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셉과 컨셉 간의 상하관계는 이제 특별히 하이라키라고 이제 명을 하고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용어 간에 이제 하이라키가 있는 거는 이제 좀 뭔가 그 의료 쪽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제 좀 컴퓨터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 접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개념 간에 상하 관계가 있다, 뭔가 포함되는 관계가 있고 더 큰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뭔가 컨셉을 효율적으로 잘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뭐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는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컨셉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동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게 되면 뭔가 만성 심방세동이니 뭐 발착성 심방세동이니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러한 컨셉 간에 뭔가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면 컨셉 아이들을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찾고 싶은데 이걸 찾았어요. 이 컨셉 아이디를 찾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 컨셉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것에 세부적으로 나뉘는 모든 진단명들에 대한 코드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이것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코드를 다 뽑아라 라고 뭔가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써서 명령을 줄 수도 있고 아틀라스 같은 데서 이제 명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하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뭔가 원하는 컨셉 아이디 그러니까 이 챕터를 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컨셉 아이디를 찾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 보시면 이제 뭐 피브릴레이션이 컨셉일 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디센던트 컨셉가 더 하위 개념의 자식 개념의 컨셉이다. 그리고 카디악 아리드미아는 더 상위 개념이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사이에서 뭔가 컨셉과 컨셉 간의 릴레이션십도 있고 그리고 컨셉 그 상하 관계에서 이제 이것들이 그 스노메드라는 체계에서 이제 몇 다리를 걸쳐서 이 컨셉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랑 이제 수프라벤트리큘라 아리드미아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레벨 차이가 난다. 이게 또 이제 두 레벨일 수도 있지만 다른 루트를 타고 오면 뭔가 세 레벨, 네 레벨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앤세스터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보캐블러리를 활용을 해서 컨셉을 찾을 때 컨셉과 컨셉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컨셉 그 하이라키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더 효율적으로 컨셉 아이디를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가시면 나중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SQL 코드에서는 뭔가 그 디센던트 컨셉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 313217이라는 코드보다 위에 있는 걸 다 찾고 싶은 거예요. 더 상위 개념의 코드를 다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홀드를 해주는 거죠. 나는 313217을 일단 홀드를 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레벨의 컨셉을 다 보여줘라고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하위 개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 447-84217이라는 코드, 카디악 아리드미아라는 코드를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코드들을 다 찾고 싶어요. 그러면 상위 개념이 이거고 하위 개념을 다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코드를 작성을 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거 아래에 해당하는 이제 컨셉 아이디들을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오후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아틀라스 가지고 실습 다 동일하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컨셉 하이라키가 이제 그 컨디션 도메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드럭 도메인에 대한 이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럭 같은 경우는 RxNorm과 RxNorm 익스텐션이라는 체계를 주로 스탠다드로 잡고 있고, 그 스탠다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을 다 매핑하는 작업을 이제 거쳤고 계속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컨셉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만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 47분 만에 달려버렸는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튜토리얼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때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궁금한 게 보캐블러리 같은 게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럼 이걸 찾을 때 히스토리가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용하면 가장 최신의 밸리데이트한 용어를 사용을 하면 뭐 과거에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와 동일하게 그냥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찾아가지고 예전의 걸 보려면 그때 그 당시에 뭔가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캐블러리 업데이트가 사실 엄청 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메이저한 변화가 있을 때 좀 릴리즈가 새로 이렇게 크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뭔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뭔가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을까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항상 왜 저희가 최신 자료 것만 사용하면 그냥 그걸로만 사용하면 되는지, 왜 보면 그 유효한 날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니까 네네. 뭐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선택해서 항상 거기가 업데이트 돼서 제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굳이 또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테나 가셔서 보통 이제 보캐블러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테나 가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아테나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키면 보통 최신 버전 다운 받으시는 거고, 좀 뭔가 계속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조금 애매한 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과거의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업데이트가 돼서 뭔가 아테나에 반영이 되면 그 아테나에 반영이 됐다고도 이제 깃허브나 포럼 같은 데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확인하시고, 아테나에서 받으시는 것들은 이제 가장 최신 것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나에서 받으실 때 또 뭔가 풀 버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용어 체계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 체계는 최신, 업데이트 된 거 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상수학병 양강인데요. KCD7을 아테나에다 업로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매핑이 사실상 이 오디시나 옹옵CDM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일 것 같은데, 이 매핑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KCD 매핑이요? 아주대에서 하지 않나요? 아주대에서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네, 제가 아는데 저희가 했다고 하네요. 네. 네, 매핑 작업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KCD도 아마. 네,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병원마다 이 매핑 작업을 각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에비든넷 같이 네.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 연구가 다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나요? 사실 좀 뭔가 완벽한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 컨셉은 뭐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로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뭔가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뭔가 매핑을 정말 시행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뒀다면 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양대학 김성입니다. 그 컨셉 릴레이션십 테이블은 주로 어느 경우에 사용될까요? 아, 컨셉 릴레이션십 테이블이요. 뭔가 이제 쿼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내가 그 용어 간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용어들을 추출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 뭔가 좀 임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걸 직접 뭔가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컨셉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뭔가 그 코트 연구나 이런 걸 할 때 하긴 한 경험은 많이는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공부를 할 때 뭔가 컨셉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특정 용어 체계에서 다른 용어 체계의 어떤 서브 그룹을 뭔가 뽑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지금 테이블에서 콘셉트 ID 1하고 콘셉트 ID 2가 있는데 네. 콘셉트 ID 2가 아까 말씀하신 그 콘셉트 코드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 컨셉 ID 1과 컨셉 ID 2는 그 컨셉 ID고요. 서로 다른 컨셉 ID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즈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313217 그리고 4226 399가 릴레이션십이 이즈어다. 이 말은 컨셉 ID 1이 이즈어 컨셉 ID 2라는 말이고 이 말은 컨셉 ID 2가 컨셉 ID 1보다 상위 개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즈어가 이제 해당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컨셉 ID 2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그래서 다른 컨셉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컨셉 아이디를 찾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컨셉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연세대병원에서 지금 약물 쪽 매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물 그 용량 같은 게 뭐 어떤 거는 0.5, 어떤 거는 0.4, 999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스탠다드고 인밸리드 리진이 널리면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나중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스탠다드라고 써져 있는 것만으로 그냥 하면 매핑을 하면은 그냥 아테나의 쿼리문으로 그냥 제대로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중에서도 대표값이 있는 건지 0. 뭔가 그 비슷한 네. 그 컨셉 간에 스탠다드가 뭔가 여러 개가 잡히는 경우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좀 이제 연구하시는 분의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스탠다드가 딱 0.49999가 스탠다드고 0.5가 스탠다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좀 그럴 때 있어서 뭔가 팁이라면 이제 좀 SQL 부분은 좀 아닌데 뭔가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아틀라스에서 이제 그
해당하는 컨셉을 좀 찾아보시면 그 DB랑 붙어 있는 경우에 그 DB 안에 뭘로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정석이라기보다는 팁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그레디언트로 뭐 약간 메포로민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메포로민으로 코트를 연구를 할 때 그럼 이 메포로민의 인그레디언트가 컨셉 릴레이션으로 연결된 아이디만 나오는 거지 그 릴레이션에 없는 메포로민들은 안 나오는 거죠? 네, 잠시만요. 메트폴빈 컨셉을 검색하고 싶으시고 네. 네, 그리고 코트에서는 네. 메포로민을 검색을 했는데 네. 이게 인그레디언트로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검색 네. 인그리디언트로 주면 인그리디언트로 검색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인그레디언트에서 저 컨셉 릴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네. 그 연결이 되는 애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연결이 안 되는 애들로 저희가 그걸 매핑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연구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작업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연결을 안 시켜주면 안 잡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뭔가 근데 저 네. 컨셉 릴레이션 테이블은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오디시에서 작업을 해준 테이블이잖아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네. HC 코드에서 똑같은 약품명이 나오는데 이게 또 HC 그 코드가 나오니까 이거를 인그레디언트로 매핑을 하는데 그게 매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발프로이 애시드라고 하면은 그거를 HC 코드로 또 뜨고 그다음 인그레디언트로 검색을 해서 떠요. 네네. 근데 이게 릴레이션십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릴레이션십이요. 네, 이게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결국에는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처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잠깐 네, 질문 하나 더 있으시고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K12 이제 곧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ICD 저희 이제 10하고 K7이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개 중에 그 연구자가 뭘 조건지를 정해야 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 네네. 그다음에 K10에 이 코드들도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방에서 쓰는 건데 네네. 컨셉상으로는 또 양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뭐 KCD가 올라갔는데 KCD와 ICD 중에 뭐를 써야 되냐. 첫 번째 질문은 뭐를 쓰셔도 스탠다드로 연결이 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KCD 코드, ICD 코드를 쓰더라도 이제 기준은 뭔가 코드 만드실 때 내가 KCD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스탠다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탠다드 컨셉이 스노메드로 다 가기 때문에 뭘 사용하셔도 스노메드로 연결시키면 그걸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 코드, 한방 코드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을 어떻게 뭐 양방이랑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오디시 사이트 못 들으신 분들 계셔가지고요. 그 책상에 팻말에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odyssey.site 치시고 들어가시면 그곳에 이제 개인 접속 정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트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접속하셔서 CDMN 보캐블러리 들어가시면 그 선생님들 성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팝업 차단 해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조교분들 좀 도와주세요. 저쪽 여기 맨 앞에 가운데 분. 네, 팝업 차단이 어려우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팝업 차단 해제하시고 새로 고침 누르시면 아마 창 뜰 겁니다. 네네, 그 저희 오디시는 모두 다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마시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꼭 사용해 주셔야지 저희 모든 오디시 그 튜토리얼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크롬 브라우저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금방 받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정리됐나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튜토리얼의 목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컨셉을 찾자가 목표고요. 그래서 컨셉을 찾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쿼리문을 작성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아테나라는 이제 용어 사전집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셉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각 기관에서 뭔가 아틀라스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아틀라스를 통해서도 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컨셉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아테나는 잠깐 소개만 해드리고요. 아틀라스 실습을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SQL 서버 실습을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좀 구성될 때까지 아테나 소개해드리면요. 아테나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으면 아테나 들어가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테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된 포털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뭔가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컨셉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파린을 내가 쳐서 이제 돋보기 버튼 누르면 검색이 되고요. 그러면 밑에 말씀드렸다시피 와파린은 뭔가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각 용어 체계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필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필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컨셉이 어떤 도메인이냐를 좀 먼저 필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스탠다드가 뭐냐를 또 필터를 주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뭔가 여기 와파린이라는 이런 인그리디언트, 내가 인그리디언트를 원한다고 했을 때 와파린 인그리디언트가 다 나오고 이것에 대한 컨셉 아이디가 13101499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아테나 뭐 접속해 보셔서 좀 이것저것 해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는 계속 실습이라서요. 중간중간 질문 계속 하셔도 되고 도움 필요하시면 마찬가지로 손 드시면 뒤쪽에 조교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시죠? 아테나에 접속을 못하신 분, 네, 저기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맨 앞쪽에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은 네. 그 여기 앞쪽에 좀 도와주세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병준 선생님 혹시 여기 몇 분 좀.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속도가 느린가요? 네, 안 해도 됩니다. 네, 아테나 사이트는 로그인 안 하셔도 검색이 다 가능하고요. 혹시 이제 보카블러리를 다운 받고 싶으실 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아테나를 실습하는 중입니다. 아테나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셔 보시고 아테나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셉이 궁금할 때 뭔가 이름을 알거나 코드를 알거나 그럴 때 직접 입력해서 서치를 해볼 수 있다. 네, 크롬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메인 실습이 아테나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테나는 이제 보카뷸러리를 서치하는 기능과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 이제 용어 체계들을 어떤 걸 다운을 받을 거냐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이제 본인이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다 필요하다 그럼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뭔가 특별한 뭔가 용어 체계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이거를 제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어 체계마다 좀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뭔가 라이센스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실 때 이제 보통 여기서 바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을 한 거를 다운로드 요청을 누르면 이게 이제 그 요청한 보캐뷸러리만 이렇게 한 파일로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거 요청이 이제 서버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됐으니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라고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테나 설명은 그냥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실습이 아틀라스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틀라스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그 아틀라스 주소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접속 정보 들어가시면 거기에 아틀라스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이제 크롬 창 하나 여시고 거기다 붙여 넣기 하셔서 사이트 접속하시면 되고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저희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접속에 어려운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뒤쪽 조교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아틀라스 접속했을 때 이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네, 어려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접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대부분 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아틀라스는 이제 그 오디시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사이트고요. 이 안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특성화라든지 뭔가 보캐뷸러리 서치라든지 뭔가 내가 디파인한 코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효과 비교 분석이라든지 뭐 환자 수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서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 다 되셨나요? 혹시 어려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틀라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좀 보캐뷸러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게 보캐뷸러리 튜토리얼에서 아틀라스를 가지고 서치를 하고 컨셉 뭔가 세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보캐뷸러리 튜토리얼을 듣고 갑자기 이제 다른
뭔가 이제 그 저희 토요일 날 또 튜토리얼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가시면 그냥 막 컨셉 셀 만드시고 코트 넣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나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왜 컨셉 셋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이제 와가지고 마음대로 넣으라고 하냐고 이제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튜토리얼에서 이 부분까지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아틀라스의 서치라는 기능을 좀 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서치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컨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나를 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시고요. 서치를 한번 또 다 눌러볼까요? 서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메트폴민을 쳐볼까요? 메트폴민 입력하시고 METFORMIN 입력하시고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이 됩니다. 네, 여기 중간에 더 주세요. 네, 메트폴민 검색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유니크한 어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어 체계에서 메트폴민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클래스, 여기 오른쪽에 이제 클래스에 보시면은 뭐 ATC 코드도 들어있고, 네, ATC도 있고, RxNOM도 있고, 뭔가 SPL이라는 체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원하는 컨셉을 찾을 때 여기 왼쪽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줄 수 있고요. 아테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주로는 이제 도메인이 뭐냐, 여기 가운데 도메인이 있거든요. 메트폴민을 내가 이제 약으로서 찾고 싶은 거니까 드럭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드럭에 해당하는 것만 추려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스탠다드 컨셉 또 탭이 있습니다. 이 필터 스탠다드를 또 거시면 내가 원하는 그 약에 해당하는 메트폴민의 그 중에서 스탠다드가 뭔가를 필터 하실 때 이제 스탠다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한번 같이 진행해 볼까요? 네, 메트폴민 검색하시고 필터에서 드럭 누르시고 스탠다드까지 눌러보시면 보통 이제 많이 주로 찾는 인그리디언트 메트폴민 요게 좀 나올 겁니다. 혹시 오래 걸리나요? 서치하는데? 네. 다행입니다. 오래 안 걸려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네, 그 메트폴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컨셉이 그 1503297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메트폴민이라고 할 때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까요? 클릭을 해보시면 디테일이 나오고 여기 메트폴민 아래 탭에 디테일이 나오고 릴레이티드 컨셉이라는 게 여기 릴레이티드 컨셉이 나오고 하이라키가 나오고 레코드 카운트가 나옵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은 제가 화면을 안 가져왔네요. 디테일은 그 컨셉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우리 왜 그 보캐블러리 테이블, 컨셉 테이블에 있던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릴레이티드 컨셉은 컨셉 릴레이션에서 정의된 그런 관계를 가진 컨셉들이 여기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릴레이션 필터 걸 수 있고 하이라키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이 메트폴민의 이제 뭔가 엔세스터나 디센던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트폴민이라는 이 컨셉 아이디 이 1호
1503, 2971 컨셉 아이디를 가진 메트폴민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디센던트가 나오는데 디센던트 하위 개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다 보셨나요 혹시? 메트폴민 클릭해서 들어가서 디테일 보고 이제 릴레이션십 보고 하이라키 보고 해서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그 검색했을 때 그 창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이제 또 다른 튜토리얼 가시면 이제 뭐 코어트나 저기 뭐 이제 PLP, PLE 가시면은 컨셉을 카트에 담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컨셉을 카트에 담으라는데 무슨 말이냐 할 때 이제 좀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메트폴민이라는 그 내가 원하는 컨셉이 이건데 그 옆에 그 카트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장바구니 그 마트에서 미는 카트 표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카트에 담겼다라는 말입니다. 카트는 이제 컨셉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할 때 내가 꼭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이 하나의 코드만 분석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뭔가 당뇨약을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분석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메트폴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뇨약이라는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다 메트폴민도 넣고 시타글리틴 넣고 뭐 이거 저거 넣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컨셉 세트를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카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카트를 클릭을 하시면 컨셉 셋에 담기게 되고 이거를 여러 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클릭하면 하나의 컨셉 셋에 내가 지금 눌렀던 컨셉들이 다 담기게 됩니다. 네. 혹시 또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컨셉 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컨셉 셋은 방금 이제 서치해서 이제 카트로 담으면 사실 자동으로 컨셉 셋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컨셉 셋에 가셔서 만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컨셉 셋을 누르시고 컨셉 셋을 누르시면 이렇게 New 컨셉 셋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 메트폴민이 없을 거예요. 그냥 빈 칸일 텐데 여기다가 이제 컨셉 세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 셋을 만들고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담으면 된다. 담을 때는 이 창을 끄지 않은 채로 서치를 누르시면 아까 그 메트폴민 창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담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저장하신 이름대로 세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누르시면 그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적응하시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혹시 컨셉 셋을 만드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네, 도와주세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드럭 카운트랑 그 RC랑 드럭 카운트랑 네네. 그 부분 설명 안 드렸군요.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설명만 드린다니까 질문이. 네 설명. 네.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뭔가 검색을 하실 때 그 서치 기능을 통해서 이제 메트폴민을 만약에 쳤잖아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RC랑 DRC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ID는 컨셉 ID고 코드는 컨셉 코드. 저희가 그 아까 전 시간에 컨셉 ID랑 컨셉 코드 구분해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컨셉 ID는 ODC에서 부여한 유니크한 번호고 컨셉 코드는 원래 체계에서 갖고 있던 코드 그대로 가져온 거고 컨셉 네임은 이제 그 컨셉에 해당하는 네임이고 클래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건데 근데 RC랑 DRC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RC는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레코드 카운트고 DRC는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숫자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틀라스가 붙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이랑
근데 이제 RC 같은 경우에는 이 컨셉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이 아틀라스랑 연결된 DB에서 이 코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레코드 숫자고요. DRC는 이 컨셉보다 디센던트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DB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환자의 카운트인가요? 메프로민이 처방된 카운트? 레코드 카운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카운트하려면 그 레코드를 이제 또 유니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레코드 그 약의 카운트. 네. 약이 처방된 네, 카운트. 맞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RC보다 네. RC보다 DRC가 그 작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RC는 전체 카운트라고 하면 RC는요. RC는 전체 카운트라고 이 아이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만 검색하는 거고요. RC는 네. DRC는 DRC는 요거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코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DB에 많을 수도 네, 요만큼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RC, DRC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간접적으로 요만큼 들어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뭔가 컨셉을 검색을 했는데 스탠다드도 막 여러 개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안에서 레코드가 이걸로 많이 잡혀있는 그런 매핑을 이걸로 많이 해놨나 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 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컨셉 셋에 아까 메트폴민 하나 담았는데 컨셉 셋 화면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그래서 한번 좀 순서가 좀 두서없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셋 화면으로 가셔서 컨셉을 하나 담으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이거 보면은 사실 앞쪽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컨셉 아이디 뭐고 코드 뭐고 이름이 뭐고 아실 건데 오른쪽에 이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원하는 컨셉과 컨셉 세트를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exclude가 있고 descendant가 있고 mapped가 있습니다. 그래서 exclude는 이 컨셉 아이디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셉 아이디를 빼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궁금하신 게 저기다가 안 넣으면 되지 왜 넣고 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디센던트랑 연결을 지으면 디센던트는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컨셉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모든 컨셉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했을 때 여기 related 컨셉 수가 막 늘어요. 디센던트 이걸 체크를 하면 막 여기에 포함된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컨셉 수가 막 느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체크 풀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싶을 때 그 하나에 대한 것만 카트에 담은 다음에 exclude 해주시면은 그 나머지 세트 유지하고 그 하나만 이렇게 싹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맵트는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컨셉 세트를 구성하실 때 디센던트 기능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귀찮은 것도 있고 내가 그냥 이거보다 하위 개념에 있는 걸 다 때려 넣고 싶어요. 그래서 디센던트를 체크를 합니다. 디센던트를 체크를 했는데 용어 체계 상으로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컨셉 아이디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디센던트를 풀면 다 없어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넣기에는 막 수천 개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빼고 싶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컨셉을 카트에 추가로 담습니다. 추가로 담고 거기다가 exclude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디센던트에 걸려서 포함이 됐는데 exclude가 걸리면 여기서 빠집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맵트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매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탠다드 컨셉으로 이렇게 컨셉 셋을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이 스탠다드 컨셉에 맵핑이 된 넌 스탠다드 컨셉까지 활용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 맵트를 체크해 주시면 그 스탠다드 컨셉에 맵핑이 되어 있는 게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사실상으로는 저는 많이 활용은 안 해봤습니다. 원래 인클루디드 컨셉이 분석되는 데 많이 시간이 걸려요. 아, 네. included 컨셉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하위 개념을 또 다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막 10,000개도 나오고 막 20,000개, 막 10만 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요? 아닙니다. 요거는 여기 안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100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럼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네, 서치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좀 어려우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include 컨셉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컨셉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던트를 걸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확인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디센던트 걸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안에 그 컨셉 셋 안에 내가 어떤 컨셉을 담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나중에 연구 한창 진행하다가 아 사실은 그 컨셉 안에 있어서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컨셉 셋을 가지고 뭔가 연구하실 때 그 안에 어떤 컨셉이 잡혔는지 디센던트 이용하시더라도 좀 한 번씩은 이렇게 보고 걸러내는 작업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지났네. 엑서사이즈를 할 건데 아틀라스에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랑 그 다음에 그 삽지에도 드렸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간단하지만 한번 풀어보는 이렇게 컨셉을 찾아보고 컨셉 셋에 넣어보고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를 먼저 컨셉 셋에 넣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이제 점심시간까지 활용해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틀라스를 제 화면에서 안 보이네요. 저는 그 문제 2번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셉 셋에다가 넣을 건데 하고 로그인 안 했네요. 네, 컨셉 셋을 만들 건데 컨셉 셋에 들어가셔서 뉴 컨셉 셋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컨셉 세트의 이름을 적어줄 건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약간 팁이라면 이제 누가 만든 컨셉 셋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앞에다가 이렇게 이니셜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넣으면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혼동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뭔가 코호트 연구할 때 불러와야 될 때 뭔가 동일한 컨셉 세트 이름이면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름 넣고 컨셉 거기다가 이제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치고 잘 안 보이네요. 됐다. 저장을 하면 컨셉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컨셉 세트고 컨셉 셋 넘버가 10이다. 이렇게 했고 내가 여기에 지금 원하는 컨셉을 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서치를 이 창을 그대로 둔 채로 들어가서 여기서 찾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 체계들의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 나오고 여기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컨디션이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다. 근데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컨셉 셋에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컨셉 세트가 아직 떠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담겼습니다. 이렇게 담긴 게 컨셉 세트. 담고 저장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꼭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컨셉 셋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디센던트를 체크를 하고 싶고 뭐 이제 맵드나 익스클루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하실 때마다 저장을 꼭 잘 해주셔야 진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를 사용하실 때 저장은 잘 하시는데 끄는 건 잘 안 하세요. 여기는 X를 눌러야 이게 꺼지거든요. 제가 저장 안 하고 끌게요. 이렇게 꺼야지. 안 그렇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걸 안 끄고 뭔가 다른 거를 하면은 뭔가 계속 뭔가 에러 창이 나고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걸 할 때 꼭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만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지금 제가 시간 좀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와파린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셉 셋을 다시 만들 건데 이 컨셉 셋 들어가서 여기서 이니셜 넣어주고 와파린 컨셉 셋을 하나 만들고 서치를 해서 와파린을 검색을 한 다음에 도메인을 나는 드럭을 보고 싶고 스탠다드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인그리디언트를 볼 건데 내가 원하는 컨셉이 이거라면 이걸 카트에 담고 컨셉 셋을 가서 이렇게 담긴 걸 확인하고 저장을 하고 나는 디센던트까지 넣고 싶다. 디센던트를 클릭을 하고 저장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included concept set 요게 돌아가는 로딩이 좀 끝나야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이제 다음 튜토리얼 때 가셔서 갑자기 그 컨셉 셋 만들고 코트의 데피니션에서 불러오세요 하면은 컨셉 셋까지는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다들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고,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린 거를 이제 뭐 지금이랑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혹시 풀어보실 분들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 활용해가지고 좀 컨셉 셋 만드는 연습, 처음이신 분들 특히나 이런 연습 안 하시면은 나중에 정신 없거든요, 막. 그래서 이런 연습 좀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개별적으로 연습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그 클래스랑 도메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래스랑 도메인이요? 잠시만요. 같이 해서. 요거 말씀이실까요? 도메인은 오디시에서 이 컨셉이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해서 그 도메인을 분류를 해놨고요. 보통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 용어 체계 있잖아요. 그 안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이 좀 이제 오디시에서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컨디션이야, 요거는 뭐 드럭이야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작업들 거쳤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테이블이랑 그 이제 CDM 테이블이랑도 용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좀 혼동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아틀라스 실습은 저희 사실 오늘 지금 저기 왼쪽 방에서 코트 데피니션 그 튜토리얼 하고 있어서 거기가 오후에 엄청나게 아틀라스를 쓸 거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이랑 점심시간에 잘 활용해서 연습해 보시고 충분히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점심 드시고 나시면 SQL로 이제 좀 컨셉 찾아보는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맥북이신 분들 있을까요? 맥북이신 분들? 맥북이신 분들만 제가 별도로 그 지금 안내창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만 다운받아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으로 네, 실습하시다가 12시부터 점심 배부하거든요. 점심 배부하면 네, 아마 밖에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 받아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맥 유저분들은 요거를 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실습에 사용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것을 앱스토어에 가셔서 다운받으시고 설치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